반갑습니다. 예, 중앙총무에서 교정원 교육부에 근무하는 이민성부입니다. 중앙총무에서 가장 가까운 교단이 몇 교단이 있는데 200교단도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교육부 교무님들이 아침 일찍 준비를 해서 교장을 오면서 서로 사담을 나누는 가운데 지금 교육부에서 인재 발굴을 위한 홍보회 제주도에서부터 지금 쭉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3년을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오늘이 가장 가까운 교당으로, 그래서 아침 출발을 가장 늦게 한 교당으로 5일 교당을 참여하게 됐다고 해서 서로 웃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 교도님들의 소중한 법회 시간을 이렇게 중앙총무 교정원 교육부의 정책 사업 홍보를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신 우리 박타원 도감님, 그리고 교도회장님, 그리고 교도님들께 진심을 다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단 4대가 시작한 원리 109년도죠. 말씀 많이 들으셨죠? 원리 109년은 다른 해보다 더 특별한 해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대가 정식으로 출범한 그런 출발지인 원리 109년에 저희 교정원 교육부에서는 이 교단이 앞으로 6만 대를 흘러 길이 유전할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그 교단을 이끌어갈 전문 출신 그 발굴에 대한 호소를 하기 위해서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분식교단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전문 출신 인재 발굴은 출가가 되었던 재가가 되었던 모두가 공동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또 성직자 지원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단은 전문 출신이라고 하는 교단을 이끌어가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또 자녀들이 고3이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나의 진로, 인생을 열어가는 첫 관문이 되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굉장히 바쁩니다. 대한민국 전국 열도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모두가 원하고 가고 싶은 그런 대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학일까요? 이때는 좀 여기 원불교 교도가 아니라 일반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갔으면 좋겠나? 네? 그렇죠. 서울로. 그래서 일명 스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스카이, 서울대, 그 다음에 고려대, 연세대. 말 잘해야 돼요. 고려대와 연세대를 먼저 어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서울로 그러면서 스카이, S대, K대, Y대를 선호하는 그런 한국의 기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24년 연세대학교 반도체학과 정시 모집에 있어서 등록률이 92%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100% 지원을 했는데 92%가 등록을 포기했다고 해요. 25명 정원에 23명이 포기했다고 합니다. 또 고려대에도 차세대 통신학과 미동력 사태가 140%라고 합니다. 또 역시 반도체학과 포기율이 100%라고 합니다. 이 두 학과는 앞으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되는 미래 사회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미 이 학과에 진학함과 동시에 졸업을 하게 되면 삼성, SK 하이닉스,
이곳에서 계약이 되어 있대요. 취업을 담보로 하는 학과인데 왜 이런 미등록 사태가 발생이 되었을까요? 네? 지방으로 가려고? 아닙니다. 의학 계열로 바꾸고자.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지방대 의학 계열에 같이 등록을 했는데 거기에 합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선호하는 스카이, 그야말로 취업의 담보된 그 학과도 포기하고 의사로 또 약사로 가기 위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사회가 큰일이야. 그 생각이 드십니까? 의대와 약대, 그야말로 무풍지대가 되는 그런 데가 아닌가. 근데 요새 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지요. 여러 가지로. 육신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의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남다르고 뿌듯한 그런 직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 육신병 고치는 그 의사를 여기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것이 모두의 목표가 되면 그 나머지는 누가 사회를 책임질까라고 하는 걱정도 염려가 됩니다. 더불어서 육신병 치료하는 데는 그렇게도 학생들도 학부모도 선호하고 있는데 왜 마음병을 치료하는 원불교 교무님 마음병 치료의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지원율이 계속 급감하는 것일까? 조금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현장을 돌아다 보면 이 홍보법회를 지금 3년째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북일교당이 14번째 교당입니다. 그래서 홍보법회를 보고 교도님들과 만나서 이제 전무 출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녀나 주변 인원들에게 조금 권장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그래요, 누구니 제 자녀가 저도 전문 출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정말 전무 출신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대상자에게 불공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반성도 함께합니다. 아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것은 육군 사관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요. 그 부모님은 부모님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법신불전에 기도 정성을 올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마다 스승이 되면 전국의 사찰과 교회와 교당에는 이 수능 기도를 하는 정성이 대단하죠. 교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둔 어머니도 교당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아들 육군 사관학교 지원이 탈락이 되었다고. 함께 수능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우리 부모님이 입장이 상당히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당에서 기도를 하면 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착 들어붙으면 부모님 어깨가 으쓱할 텐데 그 아들이 육군 사관학교에 지원하는 거기에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제 교감님께서는 이제 그 어머님 얼굴 볼 빛이 없어서 굉장히 난감해 하셨다 그래요. 근데 사실 그 어머니 내심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할 때 우리 아들이 원하는 육군 사관학교에 꼭 붙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반대의 기도를 올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법당에 오셔서 법신불 사안전에 합장을 하고 법신불 사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내심에는 우리 아들이 정말 전무 출신해서
공도사업을 하는 그런 멋진 교무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주례하는 교무님이 열심히 대학 진학을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과 반대로 아마 묵상 신부에 그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드님은 꼭 전무 출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아드님 지금 전무 출신해서 서울에 있는 모처의 그 교당에서 열심히 도화 사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알고 싶으면 법회 끝나고 한번 물어보러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원불교에서 출가자는 전무 출신이라고 합니다. 불일교단 교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앞서 우리가 세 분의 스승님,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또 대산종사님께서 전무 출신에 대한 법문을 하신 것을 저희가 편집을 해서 편만 법문으로 함께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더니 전무 출신은 개인의 삶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공도를 위해서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한마디로 재생의세를 지향하는 거룩하고 숭고한 삶이 바로 전무 출신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무 출신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제가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출가의 길은 특별하고 어려운 것이야 라고 모델을 제시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구실까요? 왕위를 버리고 기류의 성자로 깨달음을 얻으신 우리의 연원부리시기도 한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그러죠? 출가의 길은 왕위도 그야말로 털럭같이 벗어버리는 그런 고귀하고 거룩한 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도 부처님의 삶을 모델 삼아서 삭발을 하고 그 다음에 옥물옷을 입고 그리고 세속의 인연을 끊고 번뇌를 끊고 대자유인을 꿈꾸는 수행자로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가 후에는 사가 출입도 자제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어머니,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처사님, 보살님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잘 모르십니까? 그리고 태어난 고향으로는 도화 활동을 가지 않는 게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출가의 길인 이 길에 대해서 대종사님은 출가자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실까요? 대종사님께서 평범한 범인으로서 사시다가 부도하시고 대각하신 영산 성지가 바로 교화의 태동지가 됩니다. 의문 내시고 구도하시고 대각하시고 이 과정을 모두가 보고 있는 그 이웃들을 교화의 대상자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출가자도 배출을 하셨어요. 앞서 우리가 편편 법문에서 법문들을 전무 출신에 대한 법문을 다 봉독하셨듯이 전무 출신은 개인적 소양을 희생하고 공인의 삶을 강요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제가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랍니다. 전무 출신을 하게 되면 가장 크게 내 부모님에게 가장 큰 영예가 되는 큰 후를 하게 되죠. 그렇죠? 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도 오롯한 공도사업으로 무료의 공덕을 짓고 또 이번 생이 아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함께 공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에게 있어서는 진급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전무 출신의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로또 당첨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 정신을 차고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성공과 출세가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과 출세를 위한 것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부를 축적하면서 그 부로서 내 삶을, 내 자녀의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인생의 성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 출가에 부족이 생천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일자 출가에 부족이 생천한다. 불가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대종사님께도 하셨습니다. 그 집안에 한 사람이 출가를 하면 그 집안 집계 부족이 제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출가해서 부촌까지 제도를 받게 되면 요새 세상 말로 가성비가 최상값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그러한 이치를 알기 때문에 내 자녀가 전문 출신 한다고 할 때 크게 말리지 않고 흔쾌히 허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 시대 전무 출신에 대한 전망을 대종사님께서는 일찍이 본문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도인들은 의식에 대한 걱정은 없게 될 것이다. 전무 출신 지원도 상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고는 가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전무 출신이 가정 살림 문제로 걱정하는 시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예견하셨습니다. 원불교의 모태가 되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허언은 하지 않으셨겠죠?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앞으로 전무 출신은 실력을 갖추어야, 또 전무 출신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세상에서 보장된 그런 성공된 인생으로서의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멋지게 생각하고 있는 출가자 두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분은 이웃 종교입니다. 황제의 직위를 버리고 출가를 하신 분입니다. 청나라의 황제 숭치 황제는 황제의 자리를 버리고 23살에 중국에 있는 오대산으로 출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멋진 출가시를 남기셨는데요. 그 출가시의 백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00년 36,000일이 불급 승가 반이란다. 세속의 100년 세월을 환산을 하면 36,00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36,000일을 100년을 사는 삶보다 출가하여서 출가자로서 한나절 멋지게 사는 것이 100년의 삶보다 훨씬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자유로운 손님으로 부처님 도량 안에 마음껏 돈을 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숭치 황제의 출가시 일부입니다. 또 우리 교단에서 멋진 출가시를 주신 공공의 성자 주산종사 계십니다. 16살에 출가를 하면서 대종사님께 올렸던 출가시입니다. 숭치 황제의 출가시가 280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주산종사의 출가시는 딱 16자 에키스로 모아서 딱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헌심영부 허신세계 상수법륜 영전불표 해석하자면 마음은 스승님께 드리고 몸은 세계에 바쳐서 일원의 법륜을 힘껏 불리며 영겁을 쉬지 않겠는 얼마나 멋진 표현이세요. 그저 대자유인의 수행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도 멋지지만 내 한 몸 이왕 대장부로 태어나서 이 공도에 헌신하고 이 헌신한 그것이 단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겁을 통해서 영생을 통해서 이 공부 이 사업하겠다라고 하는 16살 때의 주산종사의 출가시입니다. 멋지시죠? 우리는 그러한 후예들입니다.
우리 스승님들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무 출신은 세계 사업을 하는 주인공들이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도량에 빗자루질을 하는 것도, 또 법복을 갖추어 입고 의례를 집전하는 것도, 또 그 어떠한 큰일 작은일 대소사간의 모든 일을 하는 것들이 다 세계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큰 응원의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현장의 교무님들도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조금 전무 출신 하는 쌈이 보인다 싶으면 그 학생이나 청년을 데려다가 하시는 단골 멘트가 있어요. 네가 전무 출신만 하게 되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각타오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요새는 전무 출신을 권장하는데 굉장히 조금 예전 어른들보다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철없을 때는 그 말을 들은 저는 우리 부모님 나 꼬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차 철이 들면서 그 말씀이 그냥 학생의 마음을 꼬시기 위한 그런 허언이 아니라 정말 살면서 느끼는 것이 그 말씀이 허언이 아니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들은 교육생활을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사 시기가 되면 전국에 어디로 낙점이 될지 굉장히 두렵고 설레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 국립교당 교도님들 이 익산 지역에 태어나서 이 익산을 벗어나지 않은 분들 몇 분이나 되실까요? 손 들어보실까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익산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네. 두 분 계시네. 그러면 전북권을 내가 벗어난 적이 없어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북권, 전북. 주요 8도 천하를 다 하셨나봐요. 네. 제가 올해로 교육생활 33년 차인데요. 제가 그동안 저는 조금 오래 살았어요. 한 곳에서 한 9년, 8년 이렇게 오래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 곳의 교당을 거쳤습니다. 서울에 있는 장충교당, 전북에 있는 기림교당, 대구에 있는 대구교당. 그리고 기관에서도 좀 살았습니다. 원불교학과 서원관에서도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총부로 불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부터 강원도하고 제주도만 빼고 거의 다 사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전국 8도를 유람하면서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죠. 그러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인연복이라고 하셨는데 수많은 인연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전무 출신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마음만 먹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또는 몰라서 또는 의욕이 조금 약해서 못하지 그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네? 고도님들은 질문하는 경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요. 전 세계에 세계 지도에 등록되어 있는 나라가 237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에 정식으로 국가로 승인된 국가가 193개라고 합니다. 앞으로 출가하는 교무님은 바로 237개국 또는 193개국을 선택해서 교화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원불교가 나가 있는 곳은 25개국. 그때 중앙교구 동목사님 대안하러 왔을 때 들으셨죠? 25
25개국 100여 개 교단과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교단 4대 결복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전 세계의 교당의 유언장비가 하나 정도씩 각 나라에 꽂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앞으로 전무 출신을 지원하는 그 교무들은, 우리 후진들은 국내 좁아 터진 이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내가 선택적 교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 전무 출신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도님이 되셨던, 교무님이 되셨던, 출가를 할 수 있는 싹이 보이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그냥 너 전무 출신 한번 해볼래? 교무님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는 어느 나라에 가서, 네가 좋아하는 이 나라에 가서 교무님 한번 해볼래?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 그 학생에게 큰 꿈과 이상을 지어주는 그런 권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 총부의 초상이 조금 뜸하더니 또 그제부터 초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발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선진님들께서는 출가를 하시고 그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듯이, 그래서 나는 영생을 통해서 이 공부, 이 사업을 할 거야, 전무 출신 할 거야 라고 하는 다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믿고 있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가면 오는 이치를 알고 영생이 있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서원을 세운 그 선지님들이 오실 곳이 어디겠어요? 다시 이 교단이 안 오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성직자 지원이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만나도 우리 선지님이 오시는 그 길이 잘 닦여 있으니까 지금 조금 어려워도 지금 조금 쉬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초기 교단을 이끌으시느라고 너무 힘드셔서 중흥교회에서 조금 더, 법계에서 좀 더 쉬셨다가 오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무 출신 할 거야 라고 하는 서원의 종자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안내해주는 원원자가 없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너 전무 출신 한번 해볼래? 이렇게 안내해주는 것이 바로 출가 연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출가 연원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서원의 종자를 갖고 그 종자로만 남아있게 돼서 그것이 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보법회를 다니면서 어떤 교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부모님, 저도 정말 전무 출신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형제가 5이거든요. 근데 위로 2, 아래로 2은 다 권했대요, 부모님이. 근데 저는 왜 권하지 않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 교도님이 계세요. 그래서 꼭 그 사람이 전무 출신 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한번 권해보는 것이, 선택은 당사자의 몫이지만 권하는 것은 권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권하는 것이, 그 복덕이 아마 출가한 사람의 복덕과 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려면 병아리 혼자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죠? 어미닭이 밖에서 알을 탁 건드려 주는 것, 안에서 병아리가 탁 나오기 위해서 알의 껍질을 탁 하는, 이것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고 협조해야만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종경은 총 547장의 법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마지막 법문을 소개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 되는 일이라 그 공덕도 또한 간난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저희는 지금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려는 전법사도, 즉 전무 출신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전무 출신이 미래 교단을 이끌어갈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밝은 인연, 또 대종사님과 약속했던 인연, 또 세세생생 전무 출신 하겠다고 서원했는데 잠깐 한눈 팔고 있는 인연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살펴주시고요. 또 예전에는 그 시기를 놓치면 학생이나 청년, 그 전무 출신을 지원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교단은 그 제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지금 고3 수험생이 아니고 대학 청년들이 아니어도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전문 출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전문직으로, 공공직으로 또는 인생 이모작을 교화 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기간제 전문 출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똑같이 교화직 교무와 같은 교무님으로서 교역자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 안내에 대해서는 인재 발굴 담당 교무인 오재경 교무님께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